분명 헷갈리는 소재에 대한 문제가 몇 개 있었거든. 그래서 예전보다는 조금 더 다양하게 문제를 연습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싶은데, 그래도 여전히 다른 과목들에 비해서는 화학이 난이도가 좀 평이했다. 이제 20일 토요일 날 연세대 편입시험을 맞고, 그 시험 끝나고 이제 꽤 많은 학생들이 나한테 또 복귀문항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라는 걸 막 이제 보내줬거든. 그래서 이제 기억나는 대로 쫙 이제 복귀한 거를 가지고 지금 어떻게 나왔었는지, 그래서 연세대 전체적인 일반화학 문제에 대한 후기를 좀 남겨볼게. 우선은 객관식 이제 15문제 하고 주관식이 3문제였는데 난이도가 작년보다는 어려웠어. 작년보다는 분명 어려웠고, 그 전년도랑 글쎄 난이도 자체는 좀 비슷하다고 생각해야 될까 싶은데, 근데 어쨌든 이건 뭐지 싶은 문제가 좀 있긴 한데, 근데 재작년처럼 뭐 어디서 들어본 적이 없는 문제가 나왔다 그렇진 않아. 어디선가 한 번씩은 다 봤던 문제고 한 번씩은 다 풀어봤던 소재이긴 한데, 근데 조금 이제 헷갈리는 그런 소재가 출제된 거고, 아예 뭐 모르겠다, 재작년에 나왔던 무슨 준강자성 뭐 그런 거 이제 나오진 않았거든.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래도 평이했다. 그래서 화학이 그래도 다른 과목들에 비해서는 가장 역시 이제 난이도가 좀 낮았던 것 같아. 그래서 좀 쉽게 출제된 경향성이 있고, 근데 어쨌든 뭐 저번보다는 좀 어렵기 때문에 생명 계열도 90점 이상이면 굉장히 좀 고득점 이라고 생각이 들고, 그 다음 공학 계열은 80점 이상이면 그래도 좀 굉장히 잘 봤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. 그래서 약간 헷갈리는 소재 몇 가지를 이야기하면, 객관식 1번에 산화수의 절대값을 다 더하라고 했거든. 근데 이게 몇몇 친구들은 원소들의 산화수의 합을 더하라고 했고, 어떤 학생들은 원자들의 산화수의 합을 다 더했을 때 얼마야? 라고 나왔다고 하는데, 원소와 원자는 전혀 다르지. 이걸 원소들별로 하면 정답이 1번이 되고 원자들로 하면 정답이 3번이 되더라고. 근데 많은 학생들이 원자로 나왔다고 해서 원자가 맞는 것 같아. 산화수의 절대값의 합은 이제 16이 되는 건데, 원소와 원자 헷갈리게 하는 거, 이거 예전에 뭐 수능에서 가끔 나왔던 함정이기도 하니까 이렇게 한번 함정을 좀 팠고, 그다음 객관식 2번도 내가 보기에는 이제 의미가 꽤 큰 문제인 것 같아. 고체가 껴있는 문제야. 그래서 반응물이 고체고, 그러니까 CaCO3가 있고, 생성물 쪽에 CaO하고 CO2가 있어. 그러니까 CO2만 기체야. 이게 기본 이론 때부터도 꽤 자주 봤던 소재잖아. 이 반응에 대한 대문자 K는 CO2의 분압이야. CO2의 분압이 얼마가 될 때까지 이 반응은 흘러가야만 해. 근데 만약에 반응물만 존재하면 정반응 갈 수 있을까? 갈 수 있지. 반응물만 존재하면 정반응 가는 게 가능한데, 생성물만 존재할 때 역반응 갈 수 있을까? 그것도 가능할 거야. 근데 애매하게 CO2의 분압이 대문자 K보다 커. 그럼 역반응 가야 돼. CO2의 분압이 대문자 K보다 커서 역반응 가야 되는데, 근데 생성물 쪽에 있어야 된 CaO라는 고체가 없어. 그럼 이제 역반응 갈 수가 없지. 역반응 가려면 CaO가 있어야 되잖아. 그렇게 해서 CO2의 분압이 대문자 K보다는 큰데 CaO라는 고체가 존재하지 않아서 역반응 갈 수 없는, 그걸 좀 찾는 문제 나왔더라고. 그래서 그게 고체가 껴있는 화학 반응이 역반응이 갈 수 없는 설정으로 나온 거라, 이게 생각보다 조금 변별력이 좀 있을 것 같다. 이 문제가 조금 난이도가 있을 것 같고, 그 이외에 뭐 자발성에 대한 뭐 델타 H와 델타 SF, 이거는 1월 달부터 수도 없이 많이 했던 거라서 이런 거는 뭐 쉬웠고, 5번에 축퇴된 오비탈에 전자 배치될 때, 그렇죠, 스핀 양수의 합이 최대가 되도록 채워진다. 그러니까 지금 훈투의 규칙에 대한 게 나왔고, 축퇴라는 표현이 나왔고, 그것도 우리가 또 예전부터 축퇴라는 표현 좀 많이 언급했던 거니까 조금 기억났을 것 같고, 그리고 이제 뒤쪽으로 쭉 넘어가서 요거는 꽤 어려웠겠다 싶었던 소재가 주관식 1번이었어. 그러니까 전체 문제 번호 따지면 2번인데, 주관식은 첫 번째 문제가 C4H8, 부텐이지, 부텐. 그래서 그 부텐에 가능한 이성일체 모두 다 그리고 아이오팩 네임으로 명명을 하시오. 자, 연세대에서 유기화학 분자에 대한 명명법이 나온 건 굉장히 오랜만이야. 거의 뭐 몇 년 만에. 최근에 한 5년 정도는 출제된 적이 없는데, 그래서 한 7년, 8년 전에는 좀 나온 적이 있었던 것 같고, 그래서 굉장히 오랜만에 나왔던 거라 이 명명법을 쓰는 게 많이 좀 생소했을 것 같아. 역시 이걸 유기화학이다라고 하긴 그렇고, 탄소화물이지, 탄소화물. 반응은 안 나왔어. 반응은 아닌데, 근데 기본적인 일반화 교재에 있는 소재에 대한 유기화합물 분자에 대한 게 그렇게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, 나도 이제 예전부터 좀 강조했던 게, 유기화학에 뭐 과학자 이름이 걸려있는 굉장히 복잡한 어떤 반응들은 몰라도 돼. 근데 일반화 교재에 있는 그 탄소화물 단원, 그거는 꼭 공부해야 된다.
그래서 고려대도 이런 게 나오고 연세대도 이런 게 나오니까 그때 막판에 직전특강 때 특히 이제 고려대 직전특강 때 유기화학 문제들 를 줌달과 옥스토비의 문제를 한번 쫙 풀었잖아. 그래서 그렇게 쫙 풀어본 경험이 도움이 좀 되지 않았을까. 그래서 이 탄수화물에 대한 것도 그렇게 출제됐고, 심지어는 주관식 3번도 그래. 주관식 3번도 에스터화 반응이 나왔어. 에스터화 반응. 이것도 이제 고려대 직전특강 때 이제 요걸 좀 많이 이야기했었는데, 어떤 카복실 산화하고 알코올이 반응할 때 어디 있는 산소가 에스터에 남아있고 어디 있는 산소가 제거되겠냐, 그거에 대한 소재. 그래서 어떤 산소가 남아있고 어떤 산소가 제거될지, 누가 누굴 공격하는지 그 간단한 메커니즘을 가지고 기억해야 안 헷갈린다 라는 걸 직전특강 때 많이 이야기했는데, 그게 또 얻어 걸려가지고 이것도 역시 이렇게 해서 주관식 3문제 중에서 2문제가 탄수화물 쪽에서 나왔으니까 연세대도 앞으로는 탄수화물에 대한 걸 좀 더 자세히 공부할 필요는 있다. 근데 여전히 내가 보기엔 유기화학을 공부할 필요는 없고, 탄수화물 그 단원 있지, 그 단원을 내년에도 막바지 할 거야. 일찍 해봤자 너무 일찍 까먹기만 하고, 그래서 막바지쯤 한번 쫙 정리할 거니까 그걸 한번 쭉 자세히 문제 풀어보는 건 도움이 될 거다 라는 생각이 들고, 마지막 주관식은 그냥 노말했어. 마지막 주관식은 단순히 그냥 델타 H와 델타 S 가지고 그냥 평형을 이루기 위한 그 조건, 온도 조건을 구하는 문제로 그 정도로 출제가 되었지. 자, 그래서 확실히 이건 도저히 찾아봐야 알 수 있는 문제다, 그런 건 없었어. 그래서 기본적인 소재 가지고 어느 정도 풀 수 있긴 한데, 그렇다 해서 엄청 쉬운 것도 아니고 분명 헷갈리는 소재에 대한 문제가 몇 개 있었거든. 그래서 예전보다는 조금 더 다양하게 문제를 연습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싶은데, 그래도 여전히 다른 과목들에 비해서는 화학이 난이도가 좀 평이했다. 화학은 그렇게 막 어려웠던 건 아니다. 그래서 공학계열 한 80점 이상은 맞추면 합격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, 생명계열은 90점 이상 정도 나오면 충분히 합격을 할 수 있지 않을까. 그래서 합격선에 있는 성적은 그 정도가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. 그래서 잘 한번 고민해보고, 내년에 혹시 연고대 편입 준비한 친구들은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될지, 그래서 요 난이도나 출제 범위나 등등을 한번 계속 염두하고 공부 시작해보자.